화요일 킹스맨 시작합니다. 자, 오늘 킹스맨 함께할 새 식구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YTN 더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박석원 앵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수민 평론가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 앵커가 그 1시에 하는 YTN 더 뉴스 네, 1시 반에 진행합니다. 진행하고 있고 네. TV에서 제가 보다가 네. 직접 보니까 방송에서는 그렇지만 하여튼 아주 훈훈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이 평론계에서 훈훈한 또 아님. 이미지가 네. 아주 좋은 분인데 두 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자, 먼저 첫 번째 소식 박 앵커가 좀 전해주십시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새벽 3시 반에 종료됐습니다. 17시 반 만에 종료가 됐고요.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 속에 진행된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료 제출 누락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한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네.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청문회가 일시적으로 정회되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전에는 여야 공방 때문에 정작 한 후보자 거의 입도 못 댔었는데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김영배, 이수진 그리고 김남국 의원 등은 한 후보자 모친의 탈세 그리고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그리고 딸 스펙 의혹 등을 열거하면서 목소리를 높였고요.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에 맞대응하면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조수진 의원, 최강욱 의원의 자격 문제 등 지적하면서 청문위원회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 김영동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 자료 제출 요구가 지나치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강대강 대치로 성과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 정부의 시작이 반쪽 출범으로 현실화되면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큰 부담을 안고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제 오래 걸렸습니다. 네. 저도 보다가 더 보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어서 네. 새벽에 포기를 하고 그냥 잠을 잤는데 17시간 30분 동안 새벽 한 3시까지 반까지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동훈 후보자 말도 말이지만 청문위원들 말들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수민 네. 평론가님. 어제 일단 오전에 네. 여야 의원들 간의 충돌이 있으면서 한 후보자가 거의 모두 발언 빼고는 말을 못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청문위원들한테 또 시선이 많이 집중이 됐고 또 중간에 이제 언성을 높이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죠. 그건 청문회에서 자주 있는 일이긴 한데 조금 이제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예전 의혹에 대한 네.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냐 하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명심하겠다 정도 수준으로 좀 맺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새기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제 이수진 의원이 지금 비꼬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또 네. 여야 의원들 간의 설전으로 번져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신경전들이 많이 펼쳐졌던 그런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처음에 그 얘기가 눈에 띄더라고요. 굳이 검수완박. 왜냐하면 이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는 거를 민주당에서는 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 검찰 선진화, 검찰 정상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굳이 모두 발언에 한동훈 후보자가 검수완박으로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작정하고 온 거 아니냐. 그렇죠. 검수완박으로 어떻게 보면은 청문회 전국을 조금 뭔가 좀 색을 옅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김종민 의원은 이거 싸우자는 거냐 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었고 네. 그것 때문에 더욱더 이제 여야 갈등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작할 상황이었죠. 때부터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중간중간에 증인들 발언도 많이 화제가 됐어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김경률 회계사도 나왔었고요. 또 네네. 임원정 검사 또 한동수 부장까지 나와서 많은 말들을 했던 게 보입니다. 네, 민주당 쪽이 좀 요청한 증인들하고 또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들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민주당에서 요청한 증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임은정 검사죠. 네.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수사를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자질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민주당이 대장동 주범을 윤석열이라고 짓거렸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예.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굉장히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전해주는 그런 증인들이 있었는데 좀 양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 나와서 이제 이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감찰을 주도를 했었는데 이분이 근데 이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감찰 착수에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네. 피력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서는 박영진 당시 대검 형사 1과장이 이제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있었던 일들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이성현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이쪽에서 좀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한 그 문제, 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두고 좀 압력을 넣었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박성원 아나운서 예. 자료 제출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는데 자료 제출이 불충분했습니까? 계속 그 얘기가 처음에서 그게 2시간 정도 회의를 못 했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 후보자한테 자료 제출 거부하고 회피하고 제출한 것조차 부실하다 네. 이렇게 공세를 핀 거고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한 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자질만 검증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갑자기 180도 바뀌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충분했느냐 부족했느냐 이런 거를 좀 뭐 데이터상으로는 명확하게 비교가 안 되는데 네. 이제 민주당은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한 절제에서 26건 정도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4건 받았다. 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자료들은 개인 동의가 필요한 자료고 꼭 필요한 자료니까 동의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였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2019년에 추미애 장관 청문회 당시에 그렇죠. 그 뭐 당시에 개인정보 수집 및 뭐 이용 이런 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당시에도 동의 안 하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 자료 0건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박범계 장관 당시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김호수 검찰총장도 비슷했다. 이렇게 하면서 공세가 오갔던 거죠. 그렇군요. 예. 자, 딸 스펙이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인데 김용민 의원이 후보자한테 조국 수사 과정에서 딸 조민 씨 일기장 압수했냐 하니까 그런 적 없다라고 했고요. 또 뭐 수사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입시에 사용한 사실 없다라고 반박도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딸 스펙에 대해서 약간 나중에 뭐 송구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문제는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입시에 사용한 사실이 없기 네.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사법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에 사용했다면 그 대학에 대한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수사 대상은 아니다라는 쪽에 좀 방점을 맞춰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좀 민주당 의원들이 이 한동훈 후보자의 답변에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날카롭게 찌르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라고 아하, 보는 게 몇 그렇죠. 군데 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절 문제도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자신의 딸이 썼던 논문을 어떤 그 표절 감식 프로그램에 돌려보면 표절률이 낮게 나온다라고 밝혔는데 네. 근데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단어를 일부러 바꾼다거나 어순을 바꾼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그걸 피해갖고 다르게 검증을 해보면 굉장히 표절이 높게 나온다라고 예.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놓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송곳처럼 찔러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어제 몇몇 의원들이 또 실수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이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게 한동훈 후보자 조카의 외숙모인 이모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조카하고 이모 교수하고 교신 저자로 같이 이제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모 교수인데 이모라고 착각을 해서 한동훈 후보자 딸이 그 이모와 같이 논문을 썼다 이렇게 이제 잘못 얘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는 조금 불씨가 남았다고 보는 게 네.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라고 한동훈 후보자 밝혔는데 근데 이 한동훈 후보자 딸하고 같이 이런 스펙을 쌓거나 또 그 비슷한 활동을 이미 했던 그 이종 사촌들? 예. 사촌들은 미국의 대학교 이미 진학을 했거든요. 유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은 펜실버니아 네, 그럼 그 유니버시티. 사촌들은 좀 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 되면 예. 그것을 그 스펙을 입시에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인 평론가는 성대모사를 잘하잖아요. 네, 한동훈 후보자 성대모사 가능합니까?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목이 좀 덜 풀렸는데 이거 어제 다 되네요. 어제 청문회 때는 조금 더 발성이 울림이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후보자 신분일 때 아하. 이런 비슷한 목소리가 조금 뭐랄까 이렇게 되게 묵직한 목소리는 아니죠. 조금 네. 떠 있는 떠 있는 목소리. 네, 그래서 좀 울림이 있는 목소리.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이었습니다. 또 연구해서 또 많이 또 킹스에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이게
불법 증여 의혹도 있는 것 같아요. 다운 네. 계약서, 뭐 위장 전입, 요 의혹이 좀 해소가 됐다고 봅니까? 이게 뭐 위장 전입 의혹 같은 경우는 딜러한테 맡겼는데 뭐 네. 지자체별로 혜택이 달라서 그런 일이 있었다. 뭐 경위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불찰이다. 이거 이미 청문회 전부터 시인한 부분이었고 어제 가장 공방이 오간 건 아파트 편법 증여 그렇죠. 의혹이었죠. 네. 이때 일단 아파트를 한동훈 후보자가 매입했을 당시가 1998년인데 이때 당시에 사법연수원 그 월급이 65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수원 수료하고 그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했는데 그 돈이 어떻게 나왔냐. 그뭐 이런- 법무관 돈 얼마 안 줍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는 부친이 공직생활 떳떳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 차례 세금 범위 안에서 자금도 주셨고 또 뭐 세금 내면서 증여도 받았다. 그리고 본인이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연수원 내에서도 돈이 조금 모였다. 그리고 아. 전세도 꼈기 때문에 부담되는 액수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만 이 그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모친한테 맡겼는데 모친이 분양권을 사는 방식, 그러니까 딱지 거래에 대해서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군요. 예. 자, 윤석열 당선인 임명을 강행하겠죠? 할 네, 것 지금 같기도 뭐 하고요. 전체적으로 예. 한덕수 총리 후보자부터 그리고 논란이 가장 컸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네. 그리고 그 사이에 한동훈 후보자까지 좋아 통으로 가 이 전략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깜짝 놀랐습니다. 양보는 없다 그냥 통으로 다 간다. 통으로 다 갑니까? 네, 다 정호영 후보자도 갑니까? 정호영 후보자는 사실 저는 여지는 좀 남아있다고 보는데 예. 어쨌든 일단은 통으로 다 갖추는 예, 그래서 한 칸 정도 빼면은 이제 정호영 후보자까지 뺄랑말랑하는 예, 그 정도 상태가 아닌가. 예,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후보자는 거의 반드시 포함된다. 당연히 볼수 갈 있겠죠. 것이다. 자,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짚어봤고요.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소식인데요. 어제 뭐 퇴임 연설에서도 메시지들이 다양하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 김수민 평론가께서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좀 네. 부탁드릴까요? 네. 퇴임 연설에 네. 관련된 부분이죠. 네. 예, 퇴임 연설을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퇴근길 행사를 갖기 전에 따로 그 퇴임 연설 순서를 가졌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좀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국격에 올라갔다는 취지의 언급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높아진 우리의 국격에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길 바란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요.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피력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탓만은 아니었다. 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남북 간의 대화 재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거는 좀 다음 정부에 대한 주문하고도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음 정부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어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뭐 수천 명, 1만 명 넘을 거다 얘기도 있는데 같이 한 사람들도 눈에 띄었었어요. 청와대 직원들도 한 700여 명이 있었고요. 박영선 전 장관도 보였었고 강경화 전 장관도 보였었어요. 예. 자, 뭐 어떤 분들 보였었고 인상적이었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강경화 전 장관, 네. 홍영표 전 의원, 그 의원들도 많이 왔었고요. 많이 왔었고요. 일단 마지막 날 6시 정시 퇴근했다 이렇게 또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네. 청와대 직원들도 이제 배웅을 하면서 마지막 퇴근길 나섰는데 유세 현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렇죠. 많은 구름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뭐 청와대 춘추관 초입에서 분수대 광장까지 수백 미터 길을 또 지지자들이 배웅을 했고요. 네. 또 풍선과 문구가 적힌 손팻말 등 들고 문 대통령 기다리던 직원들이 일제히 뭐 대통령이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외치기도 했었고요. 꽃다발도 전달하기도 했었고 뭐 노래와 함께 플래카드 들어올리는 이런 이벤트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녁에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 그러니까 대통령 퇴임식을 기획, 연출, 출연까지 모두 국민들이 해줬다 이렇게 예. 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잠시 뒤 11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눈여겨봐야 될 부분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은 약식으로 진행이 네, 됐었고 맞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은 9년 만에 대규모로 치러지기 때문에 상당히 성대하게 치러지는데요. 네. 전체 규모는 4만 1,000석이고 컨셉이 국민과 함께 만드는 취임식입니다. 이런 컨셉에 맞게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이제 국회 정문에서 연단까지 한 180m 이렇게 네. 걸어서 들어가는데 걸어서 들어가면서 양옆으로 이제 시민들이 있고 시민들과 인사도 나누고 뭐 셀카도 찍고 이러면서 걸어가는 장면이 아마
가장 먼저 눈에 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단상에 오르면 뭐 오징어 게임의 깐부로 화제가 됐던 네. 또 오영수 배우도 같이 배우? 또 단상에 올라가기 예.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재밌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공식석상에 참석하는 김건희 여사 모습도 그리고 또 한 화면에 잡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네. 그 문재인 이제 전 대통령이죠. 전임 대통령의 모습도 인상적일 것 같습니다. 자, 안보 논란을 불식시키고 결국 용산에서 새 시대를 열게 됐는데요. 첫 일정이 아마 일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하 벙커, 합참 지하 벙커에서 했고 대통령실이 지금 거기니까 바로 옆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0시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임기 첫 행보를 지하 벙커, 네, 대통령실 용산 쪽에 있는 그쪽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 예. 이거는 뭐 여러 가지를 의식한 거겠죠. 일단은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는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그렇죠. 예, 그런 역할과 기능이 가장 부각되는 예,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보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안보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특히 반대 진영이라든지 반대 의견 쪽에서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려고 하는 네, 그러한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용산 집무실 이사하는 준비는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제대로? 지금 일단 오늘 오전부터는 뭐 국방부 청사 5층에서 새 집무실 둘러보고 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업무 시작했는데 어제부터는 이미 책상이나 집기 같은 것들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네. 윤 대통령이 이제 방탄 유리로 보호되는 집무실이 2층에 주 집무실이 있고 네. 5층에 소 집무실이 있는데 2층은 아직 공사 중이라고 하고요. 지금 5층 소 집무실에서 이제 집무를 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또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